자, 양성인 예와 음성인 예의 비율이 50대 50으로부터 굉장히 먼 편향된, 스큐드된 그러한 기계학습 응용 분야에서는요, 그 정확도와 같은 그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오류 메트릭, 이런 오류 측정 그 지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 rare disease, 희귀 질병을 감지하는 어떤 이진 분류기를 훈련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실험실의 데이터일 수도 있고요. 환자의 말하자면 그 진단 자료일 수도 있겠죠. 자, 질병이 존재하는 경우는 라벨을 y equal 1 이렇게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y 라벨을 0으로 놓는 이러한 데이터의 경우에 테스트 세트에 대해서 실험을 해봤더니 훈련 후에요. 그 오차가 1% 정도의 오차를 얻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얘기는 뭐예요? 99%는 정확한 판단이 된 거죠. 진단이. 자, 그런데 이것이 언뜻 봐서는 그 대단한 결과인 것처럼 보이죠. 99%의 정확도니까요. 그러나 만약에 이 질병이 너무나도 희귀한 질병이어서 Y가 1인, 즉 질병이 있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면 우리가 별로 이 결과가 1%의 오차가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희귀한 질병이 예를 들어서 한 0.5%의 환자만이 이 질병을 앓고 있다고 한다면 아주 단순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나 Y는 0이라고 항상 그냥 출력만 하는, 프린트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작성했다면 그 항상 0이라고 예측을 하겠죠. 그러면 이 매우 너무나도 간단한 학습조차 필요 없는 알고리즘이 항상 0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99.5%의 정확도를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즉 0.5%만이 질병이 있으니까 질병이 있는 사람만 틀리게 나온 거니까 한 0.5%의 말하자면 오차가 발생하는 알고리즘인 거죠.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알고리즘이 그 0.5%의 오차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1%의 오차를 나타내는 학습 알고리즘보다 더 뛰어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Y를 0으로 인쇄하는 소프트웨어가 있다면 별로 그렇게 좋은 진단 도구가 아닐 겁니다. 그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요, 이러한 그 오차 1%, 말하자면 그 정확도는 실제로 좋은 결과인지 나쁜 결과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특히 그 99.5%의 정확한 그러한 그 정확도를 달성하는 알고리즘이 하나 있고, 또는 뭐 99%, 99.0% 또는 뭐 98.8% 정도의 말하자면 정확도를 달성하는 알고리즘이 있는 경우에 어떤 알고리즘이 가장 좋은 건지 우리가 아는 게 어렵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이게 0.5%의 오차를 나타낼 거고, 이게 1%의 오차를 나타낼 거고, 이게 1.2%의 오차를 나타낼 건데 이들 중 어느 게 가장 좋은 알고리즘인지를 알 수 없다는 거죠. 물론 여기 요 오차 그 수준으로 보면 오류가 가장 낮은 0.5%, 즉 항상 Y는 0이라고 예측하는 어떤 환자도 병이 없다라고 진단하는 이런 전혀 유용치 않은 그런 예측이 말하자면 가장 정확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만약에 1%, 오차가 좀 크지만 이 1%의 오류를 알고리즘이 적어도 환자의 일부를 질병에 걸린 것을 진단한다면, 즉 Y가 0인 말하는 것을 나타내는 환자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보다는 유용성 측면에서는 이 부분이 더 좋은 0.5%의 오차보다도 더 유용하다는 그런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왜곡된 데이터 세트 문제, 즉 skewed 데이터 세트 문제를 해결할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습 알고리즘이 얼마나 잘 수행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분류 오류가 아닌 다른 오류 측정 항목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일반적인 오류 측정 항목 쌍으로 이루어지는데요. precision and recall. 우리나라 말로는 정밀도와 precision은 정밀도라고 번역을 하고요. 그리고 이건 재현율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겁니다. recall은 재현.
율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즉, 자, 이번 예에서 우리가 그 희귀 질병 같은 희귀한 그 많지 않은 클래스의 말하자면 포지티브 값이 양성을 y는 1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거고요. 자, 이와 같은 그 희귀한 클래스를 그 스큐드 데이터에 대한 분류 문제를 우리가 그 성능을 평가할 때 이런 컨퓨전 매트릭스, 혼돈 행렬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컨퓨전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con입니다. 자, 즉 2x2짜리 행렬을 구성합니다. 또는 뭐 2x2짜리 테이블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즉, 이 위쪽의 그 컬럼은 지금 실제 클래스를 나타내는 그런 컬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셀들이 그 실제 포지티브 그리고 실제 네거티브 클래스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 왼쪽 즉 좌측에 있는 세로축이 그 예측된 클래스를 나타냅니다. 즉 이 첫 번째 것은 그 라벨 1 포지티브라고 예측된 경우, 그리고 이 아래쪽 거는 네거티브 즉 음성이라고 예측된 결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크로스 밸리데이션 세트 또는 테스트 세트를 사용했을 때, 예를 들어서 크로스 밸리데이션 세트의 개수가 100개의 그런 샘플이 있었는데 그 100개 중에 실제로 말하자면은 그 레이블이 포지티브 1로 되어 있는데 그 1이라고 예측한 개수를 카운트했더니 15개가 얻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렇게 테이블을 채워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실제 클래스는 0이었는데, 즉 라벨인 0이었는데 1이라고 예측된 그런 게 한 5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건 또 다른 색으로 한번 해봐야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 오른쪽 거부터 할까요? 예를 들어서 그 실제 라벨도 0이었는데 예측된 라벨도 0인 게 한 70개.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실제 라벨은 그 1이었는데 그 포지티브였는데 예측된 라벨은 0으로 된 거를 한 10개 정도라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데이터의 그 스큐드니스, 즉 왜곡된 정도는 그렇게 그 심한 정도는 아닙니다. 사실은 앞에서 우리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왜냐하면은 여기를 합산을 해보면 그 실제 클래스에서 포지티브인 그 예제의 개수는 이거를 15하고 10을 합한 25, 그죠? 이게 말하자면 실제 포지티브 개수고요. 그리고 실제 네거티브 그 라벨이 붙어 있는 그 샘플 개수는 5하고 70을 더한 75. 그래서 75 더하기 그 25는 전체 샘플 개수가 100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미 여기서 4개의 셀로 나누고, 지금 보면은 그 4개 셀마다 그 개수를 카운트할 때, 우리가 써 넣을 때, 그 서로 다른 색깔을 우리가 부여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4개의 셀에다가 서로 다른 이름을 또 하나씩 부여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실제 클래스도 1이고 우리가 예측한 클래스 라벨도 1일 경우에는 이 개수를 우리가 true, positive, 뭐 굳이 번역을 잘 안 합니다. 참, 양성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true positive가 15개인 거고요. 그리고 그 오른쪽 아래를 볼까요? 먼저 또 그 실제는 라벨이 0인데 예측된 라벨도 0이면 이거는 true negative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맞춘 거를 우리가 true positive, true negative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틀린 경우도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즉, 그 실제로는 그 라벨이 0인데 예측하기로는 1로 했다면 예측이 틀렸으니까 그 false positive라고 부르고요. 실제로는 1인데 예측을 0으로 했으니까 이거는 false negative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분류를 4개의 셀로 나눈 다음에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어떤 그 측정 항목이 있는데요. 그게 소위 정밀도라는 것과 앞에서 설명한 그런 재현율인데, 그 정밀도와 재현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우선 정밀도, 프레시전을 살펴봅시다. 프레시전 같은 경우에는 그 알고리즘이 그 예측한 그러한 그 소위 포지티브 프레딕트, 그러니까 Y는 1이라고 예측한 그 환자들 중에 진짜 그 실제로 그러한 Y가 라벨이 1인 그러한 그 환자의 비율을 우리가 소위 정밀도, 또는 프레시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테이블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측한 말하자면 포지티브 값들 그 환자 수 전체 중에 진짜 그 라벨을 갖고 그 1이라고 포지티브인 사람들의 비율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 분모에는 여기 왼쪽 위에 셀인 true 포지티브 값이 들어가는 거고요. 즉, 그 예측한 것과 정확히 라벨이 맞은 경우, 그리고 요 분모에는 이게 분자에 들어가고요. 분모에는 이 두 개의 셀을 합친 겁니다. 즉, 두 개의 셀을 합쳤다는 얘기는 true positive와 false positive, 즉 그냥 그 알고리즘에서 포지티브로 계산돼 나온 예측한 거를 전체인 거죠. 요 그 얘의 경우에는 15 더하기 5분의 15라는 값이 얻어져서 이 분수를 우리가 풀어버리면 0.75, 즉 75%의 말하자면 정밀도를 얻어냈다고 하는 거죠. 즉, 이 그 알고리즘에서 그 얻어낸 정확도 75%라는 거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다고 판단한 사람들의 75%는 진짜 맞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지표를 우리가 프레시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측정 항목은 recall이라고도 부르는 우리가 말하는 재현율이라는 그 지표입니다. 이 재현율이 나타내는 것은 그 환자들, 즉 그 실제로 그 희귀한 병을 갖고 있는 모든 환자들 중에 그 병이 있다고 판단된 환자의 수, 그 비율을 얘기하는 것이 이 재현율인데요. 이 분수로 표현해 보면은 일단은 그 분모에 모든 그 포지티브 값을 갖고 있는 라벨을 갖고 있는 데이터 그 개수 중에 실제로 포지티브로 예측된 개수, true positive죠. 즉, 여기 그 왼쪽 표에 의하면은 이 왼쪽 그 두 개의 말하자면 셀을 합한 것, true positive 더하기 false negative가 이게 결국 라벨을 다 원을 갖고 있는 환자들의 수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판단된 그 true positive, 즉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 15 나누기 15 더하기 10이니까 25분의 15는 0.6인데 즉 60%의 재현율을 나타내는 그러한 그 퍼포먼스를 나타내는 그러한 그 분류기다라고 우리가 진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 그 알고리즘의 그 프레시전은 그 0.75가 나오고요. 그리고 recall 그 재현율은 0.6이 나온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 프레시전과 recall을 사용하면 항상 0이다라고 판단하는 이러한 그 진단의 그 여부를 우리가 감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무런 그 판단 없이 항상 그 라벨은 0이다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 true positive 값이 당연히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말하자면 측정 항목인 이 precision과 recall의 분자가 다 모두 0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0으로 곱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항상 값이 0으로 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즉 항상 0이 나온다는 것은 잘못된 거를 우리한테 얘기해 주고요. 특히 이 recall, 재현율이 0이라는 거는 그 아무것도 예측하지를 못하는 거죠. 즉 분자만 0이고 어떤 환자 수가 있는데 그것을 0으로 예측하니까 하나도 예측을 못하는, 즉 전혀 쓸모없는 그러한 그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얘기해주는 지표가 될 수가 있고요. 역시 그 프레시전과 리콜 모두 0이라는 것은 전혀 유용하지 않은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주요한 측정 항목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그 여기 프레시전 같은 경우에는 이 모두 0으로 예측할 경우에는 0분의 0이 돼서 사실은 수학적으로 정의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도 그 포지티브로 그 예측하는 것이 0이기 때문에 그냥 그걸 0이라고 보고 우리가 그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정밀도하고 재현율을 계산하면은 좀 알고리즘이 합리적으로 정확한지를 우리가 그 알고리즘의 그 정확성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 환자에게 질병이 있다고 말하면 이 프레시전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질병이 있을 확률이 75%라고 우리가 그 판단할 수 있는 그 지표라고 일 수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리콜이 60%라는 건 뭐냐면은 그 환자들의 60% 정도는 찾아지는, 즉 리콜이 높으면 높을수록 환자의 진단의 정확도가 높아지는 그러한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밀도하고 이런 재현율, 프레시전과 리콜이 나타내는 이 숫자가 모두 높은지를 확인하면은 알고리즘이 굉장히 유용한지 아닌지를 여부를 우리가 판단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그러한 그 지표, 측정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그 우리가 그 검색하려는 그러한 그 구분하려는 그 편향된 클래스나 또는 희귀 클래스가 있는 경우에는요, 이런 정밀도하고 재현율은 학습 알고리즘이 좋은 예측을 하는지 또는 그 쓸모있는 유용한 예측을 하는지 구분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학습 알고리즘이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이 측정 항목이 있으니까 다음 비디오에서는 학습 알고리즘의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정밀도하고 재현율 간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